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낸 듯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S&P 500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올해 신저점을 경신했다는 점이 될 겁니다. 9월은 원래 역사적 약세정이었고 이번 달에 지난 6월에 있었던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월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장 초반에 반짝 상승 흐름도 있었지만 3대 지수 모두 현지 시간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진 겁니다. S&P 500은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오랫동안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모두 6거래 연속 약세를 나타낸 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직 시장이 저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는데요. 월가에서 나오는 논리들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규모 풋옵션 손바뀜 현상이 있었지만 거래 패턴을 보면 투자자들이 대체로 풋옵션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풋옵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S&P 500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장중에 3개월 동안 최고 수준 33에 다다르긴 했지만 과거에 약세장에서 기록했던 빅스 지수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바닥이 지금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근거로 바클레이즈는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시장의 전망이 점점 비관적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경로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앞으로 미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이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최소 6곳의 이 지역 연은 총재들이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 총재들도 모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나 찰스 에벌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시장의 침체 우려를 좀 지우려 하면서도 인플레 통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처럼 보다 매파적으로 시장에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도 연준 인사들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이제야 연준이 제한적인 긴축 정책 영역에 들어온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분간은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